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파이어 시황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나스닥이 홀로 오름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등락을 오갔었던 새벽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의 하락을 보였고 나스닥만 홀로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등락을 오갔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표출이 됐었습니다. CNBC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정말 사실인가 해서 기대감이 올랐었다가 백악관에서 바로 사실은 아니다라고 가짜뉴스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바로 시장이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쭉 빠졌었던 하루를 보냈고요. 이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8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도 7만 5천 달러대까지 저녁 시간에 갔었다가 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증시가 상승함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8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놓고 긴장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수십 년 전에 상호 관세를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보복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나오자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5월 FOMC 전에 긴급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채권 책임자인 밥 미셸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시장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5월 회의 전에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충격은 1987년에 있었던 주식시장 붕괴,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시장 침체 등 아주 역사적인 위기와 비교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과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이 비슷하게 개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때문에 만약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아도 사실 이 뉴욕 증시에 있는 기술주들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11만 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7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려난 상황이긴 한데요. 다른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나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말 그대로 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 7종목을 살 수 있는 이 개수를 계산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로 총 2,000주 가까이 M7 종목을 살 수 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쭉 M7의 랠리가 강하게 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 M7 종목을 비트코인 한 개로 살 수 있는 게 1,1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7 종목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해칭 수단으로 보면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도로 인한 감소세보다도 비트코인의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충격이 비트코인의 보유액의 최종 시총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2일 때만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의 가치가 한 59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540억 달러까지 감소하면서 약 4억 달러 정도가 4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는 좋은 지표는 아니죠. 다만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동일하게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확실히 심어줘야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채택량의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SEC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매수를 멈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단 한 건의 비트코인 매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올 1분기에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약 60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재 가격보다는 더 낮은 비트코인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클 세일러 CEO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의결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전략적인 변화를 줘야 될지 이 장기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이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구세주처럼 늘 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관세 이슈로 최근에는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쉬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강세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은 거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2024년 4월에도 비트코인이 26%대 가격 조정을 겪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 4월도 동일하게 26%대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18년도 불장 때는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84%의 하락이 있었었고요. 22년에도 고점 대비 70%의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26% 가격 조정은 우리가 충격을 겪을 만한 가격 조정폭은 아닌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약세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적은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20%의 가격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7만 달러 선을 내어주지 않는 게 될 것 같습니다. 7만 달러만 잘 방어해 준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오히려 더 저점 대비 고점에 대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다들 손실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 즉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한 사람들은 모두 손실권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권에 진입을 하면은 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증가가 돼서 가격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43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23년 8월 그리고 2024년 9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때 가격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여줬었던 만큼 지금 위치에 있는 RSI 구간도 바닥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별로의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트랩 형태로 살짝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격 급락 또한 이 비트코인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주황 색깔 사이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조정과 함께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일단 올해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주최했었던 행사였죠. 롱기튜드 행사에서 분석가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FTX 사태 이후로 최악의 분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원래 1분기 이후로 우리가 M2 글로벌 통화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분기부터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관세라는 아주 예외적인 그리고 급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3분기로 그 진정한 강세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연준의 그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의 정책 호재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지표들은 어떠한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 이상을 상회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어스코어 같은 경우는 19%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시간 동안 하락하고 상승했던 종목들의 비율은 나름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이 42%, 하락했던 종목이 57%고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의 비율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단기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현재 85%의 롱 비율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장기 추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숏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한 모습, 그리고 더 추가적인 장기로 4일 추세를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는 97% 가까이가 추가적인 하락이 예측돼 있다라는 경고의 시그널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의 기준은 보여지고 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약세 시그널이 강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반등과 함께 파이어라인을 캔들 자체가 웃도는 모습이 다행히도 나오고 있습니다. RSI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옴과 동시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4월 8일 오전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라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단기와 장기 추세가 모두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5일에 떴었던 숏 시그널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롱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시그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지와 저항 라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74,400달러 선의 지지와 그리고 81,200달러 선의 저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중요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 알트코인 소식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이더리움의 구간도 삼각수렴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고 오히려 해당 상승 구간에 대한 저항을 뚫고 나서는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2020년에도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지금 딱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뒤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죠.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일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파이어라인 아래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4월 6일 점심 정도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 지표가 긍정에 대한 시그널을 킴과
동시에 캔들도 지금 양봉 캔들로 돌아섰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추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단기, 장기 모두 하락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상승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세 라인 자체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 시그널이 지금 1410달러 선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저항 시그널이 1600달러 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10%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1500달러 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지표와 함께 긍정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해내는지 상단의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하면서 무려 100달러를 밑도는 상황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권 때는 오히려 솔라나가 290달러까지 갔다가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서 99달러, 지금은 그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한 전문가는 솔라나를 80달러에서 100달러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목표가로 140달러 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으로 가는 하방 추세를 과연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주는 시그널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자, 현재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파이어 라인 위에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떴었던 시그널이 7일 저녁에 있었던 숏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압력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단기 추세 라인을 캔들 차원에서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의 RSI가 숏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있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상단에 대한 제한 라인 현재 113달러 선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내일의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이슈가 시장에는 추가적인 이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와 매일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어 유시영이었습니다. 안녕!